(16세기) 조선에 뛰어난 유학자 2명이 탄생했습니다. 오늘 역사 이뉴스에서는 퇴계 이황과 율곡 이이가 우리나라 유교에 남긴 발자취에 대해 집중 조명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역사 이뉴스의 최현주입니다. 조선은요, 인의, 그러니까 어짐과 의로움을 바탕으로 한 유교의 나라였습니다. 16세기에 이르러서는요, 세계적으로 뛰어난 유학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퇴계 이황과 율곡 이이가 대표적인데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지폐에도 퇴계 이황과 율곡 이이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자세히 보면요, 매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매화가 왜 퇴계 이황과 함께 그려져 있는 것일까요? 궁금하시죠? 그럼 먼저 퇴계 이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계 이황은 1501년 지금의 안동인 경상북도 예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태어나고 7개월밖에 되지 않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이황의 어머니는 홀로 농사와 누에치기를 하며 학비를 마련해 자식들을 공부시켰다고 합니다. 이황은 12살이 되던 해부터 논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20살에는 주역을 읽었습니다. 한번 책을 손에 잡으면 책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수없이 반복해 읽었다고 하는데요. 어느 여름날 이황이 하루 종일 방 안에만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더위에 쓰러질까 봐 주위에서 걱정을 하자 이황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책을 읽으면 가슴속에서 문득 시원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 저절로 더위를 잊게 되는데 어찌 병이 나겠습니까? 이처럼 이황은 학문 연구는 좋아했으나 벼슬에는 뜻이 없었는데요. 하지만 어머니의 권유로 34살의 늦은 나이에 과거 시험에 급제하고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이황이 풍기 군수로 있을 때의 일인데요. 당시 풍기에는 고려 말의 유학자 안향에게 제사드리며 유교를 공부하는 백운동 서원이 있었습니다. 이황은 유교의 발전을 위해 백운동 서원을 국가에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때부터 백운동 서원은 이름을 소수서원으로 바꾸고 나라로부터 책과 노비, 논밭을 하사받고 부역과 세금을 면제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소수서원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그 권위를 인정받은 최초의 서원이 되었습니다. 이후 전국에 수많은 서원이 건립되며 유학을 공부하는 본격적인 학문기관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래 지나지 않아 이황은 벼슬보다 학문 연구가 우선이라 생각해 관직을 내려놓게 됩니다. 이황은 60세에 고향 예안에 도산 서당을 짓고 후배 양성에 힘을 쏟는데요. 이는 이황이 사망한 후 도산 서원으로 발전하였습니다. 항상 많은 선비들이 도산 서당을 찾아와 그의 학문을 배우고자 했지요. 이황은 집이 가난하여 나물과 잡곡밥으로 겨우 끼니를 이어갔는데요. 한 번은 권율 장군의 아버지인 권철이 방문해 식사를 하다가 변변치 않은 음식에 몇술 뜨고 수저를 내려놓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황은 권철에게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는 백성들이 먹는 식사에 비하면 진수성찬이 옳시다. 이것을 드시지 못하면서 어찌 백성이 진심으로 복종하길 바라십니까? 이처럼 이황은 청렴한 학자였지요. 그런 이황이 좋아하던 꽃이 바로 매화입니다. 매화는 눈 속에서도 피어나는 꽃으로 선비의 기품을 상징하는데요.
그래서 이황은 매화가 그려진 의자에 앉았고 매화가 새겨진 벼루를 사용했으며 매화를 읊은 시를 무려 107수나 남겼습니다. 마음은 언제나 산속의 매화와 함께 있고 밤마다 매화 종이를 어루만지는 꿈뿐일세. 매화를 사랑한 퇴계 이황은 임종하는 날 아침에도 매화에 물을 주라는 마지막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날 오후 이황이 자신을 똑바로 세우라 말에 부축하여 일으키자 앉은 채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네, 왜 태계 이황과 매화가 같이 그려져 있는지 이젠 그 이유를 아시겠죠? 자, 이제 그럼 5,000원 지폐에 있는 율곡이를 만나보도록 할까요? 5,000원 지폐 앞면을 보면요, 오죽헌이 보입니다. 바로 율곡이가 태어난 집이지요. 또 뒷면을 보면 풀과 벌레 그림, 초충도가 보이는데요. 이 그림은 이이의 어머니 신사임당의 작품입니다. 뛰어난 예술가를 어머니로 둔 율곡이.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제 율곡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은 1536년 강원도 강릉의 오죽헌에서 태어났습니다. 오죽헌은 집 주위로 까만 대나무, 오죽이 자라 붙여진 이름인데 이이의 외가입니다. 학문과 그림으로 명성을 떨친 그의 어머니 신사임당은 이이를 직접 가르쳤습니다. 어린아이의 머리는 백지와 같습니다. 부모의 가르침으로 백지에 무엇을 그리는지가 중요하죠.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는 신사임당의 모습을 보며 자란 이이는 엄마의 치마폭에 안겨서 자연스럽게 글을 익혔다고 합니다. 이이가 3살 때 외할머니께서 석류화를 가리키며 무엇처럼 보이냐 물었더니 석류 껍질 속에 부서진 붉은 구슬. 이라는 시를 지어 답했다고 합니다. 8살에는 화석정이라는 시도 지었는데 숲속의 정자의 가을이 저무니 나그네의 정취는 끝이 없어라. 먼 강물은 푸른 하늘에 있다 있고 설이 맞은 단풍은 해를 보고 붉구나. 당대의 시인들도 이이의 시를 보고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화석정은 이이의 친가가 있는 파주 율곡리, 임진강 근처에 지은 정자였는데 여기에 유명한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이는 말년에 화석정에서 자연을 즐기고 학문을 논하길 좋아했는데 매일 들기름으로 정자를 닦았다고 합니다. 이이가 죽고 임진왜란이 발발하였는데 선조가 한밤중에 피난을 가다가 임진강변에 도착하였습니다. 밤이라 너무 어두워 횃불을 켜려고 해도 비바람 때문에 켤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화석정을 태워 불을 밝혔는데 들기름을 머금은 정자는 비가 와도 환하게 잘 타 선조 일행이 무사히 강을 건널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이가 죽기 전 화석정에 들기름을 바른 건 나라의 큰 화를 예감한 선견지명이 있어서였을까요? 이이의 나이 23세 때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퇴계 이황을 만나 학문을 묻고 시를 지었는데요. 이황은 자신보다 35세나 어린 젊은 선비의 재능과 학문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젊은 사람이 밝고 쾌활하며 기억하고 본 것이 많고 자못 학문의 뜻이 있으니 가히 두려운 후배이다. 이인은 29세에 문과에 장원 급제했는데 13세부터 그때까지 각종 과거에서 9번이나 장원 급제해 구도 장원공으로 불렸습니다. 구도 장원공으로 불릴 만큼 뛰어났던 이인은 선조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이이가 관직을 할 당시 조정에는 정치적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파벌을 만들어 다투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에 이인은 선조 임금에게 아뢰기를
신하들 사이에 편을 나누고 있어 전하를 혼란스럽게 할 것이니 이를 반드시 없애야 할 것입니다. 이인은 신하들이 서로 편을 나누어 싸우는 걸 막으려고 노력했는데 필요하면 왕에게도 스승치 않고 바른 말 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 실천이 중요하다고 믿었고 그래서 정치에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습니다. 태계 이황과는 달리 율곡이인은요, 정치에도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그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수년 전부터요, 혹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니 나라를 지키는 힘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조선의 주변국 정세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였습니다. 먼저 강국이었던 명나라가 흔들리기 시작했는데요. 황제의 권력이 약해진 명나라는 주변국들의 침입에 시달리게 됩니다. 명나라가 약해진 틈을 타 만주에서는 여진족이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여진족의 한 부족을 이끌던 누르하치는 주위의 여러 부족들을 차례차례 합병해 강력한 세력을 구축해 나갔습니다. 일본은 각 지방의 사무라이들이 패권을 다투는 전국시대였는데 오다 노부나가가 전국시대의 승자가 되어 그 힘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인은 국제정세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1583년 선조에게 시무 6조란 글을 올리면서 국방력 강화를 건의했습니다. 훌륭한 인재를 등용할 것, 군인을 양성할 것, 국가 재정을 확보할 것, 국방을 굳건히 할 것, 전투말을 준비할 것, 백성을 교화시킬 것. 그러나 신하들은 나라의 살림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이의 주장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 결과 훗날 정확히 9년 뒤에 조선은 임진왜란을 맞게 됩니다. 이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면 임진왜란 초반에 패전을 거듭하는 일은 없었을지도 모르죠. 상소문을 올린 지 1년 후 이인은 큰 병에 걸립니다. 선조는 의원을 보내 치료하게 하는 한편 이의 오랜 벗인 서익을 보내 국경 대비에 관한 일을 묻게 합니다. 이때 이의 아들들은 병이 위중하니 이에게 서익을 만나지 말 것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이인은 내 몸은 오로지 나라를 위할 뿐이다. 만약 이 일로 병이 더 깊어진다 해도 이 역시 운명이다. 이인은 서익과 국경 수비에 관한 일을 논의하다 쓰러져 결국 영원히 일어나지 못하였다고 하는데요. 이는 정치가로서 학자로서 최후까지 자신의 본분을 다한 안타까운 죽음이었습니다. 이후 이황과 이의 학문은 후배 유학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특히 이황의 유학은요, 일본으로 전해져 일본 유학을 크게 발전시켰습니다. 조선이 유교 문화의 꽃을 피우던 당시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사무라이 정권인 무로마치 막부의 힘이 약해지면서 각 지방 영주들이 서로 권력을 잡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던 전국시대였습니다. 그러다 가장 먼저 권력을 잡은 사람은 바로 오다 노부나가였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 고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을 이루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포르투갈 사람들이 전해준 조총이 일본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일본의 군사력은 크게 강화되게 됩니다.
이렇게 일본은 통일을 하면서 혼란은 수습되고 국력은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조선은 건국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이뤄가게 됩니다. 하지만 나라를 지키는 힘은 매우 약해져 있는 상황이었죠. 과연 이런 조선에서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역사 이뉴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